어떻게 보면 저 보이지 않는 뒤에 있을 걸 추정하는 저 세력 그리고 뭐 그런 재벌들 그런 재벌에 붙어있는 로펌들 이런 지금 다시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세력들은 김문수를 왜 배제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힘당 내에서 네. 경선으로 어쨌든 영세나 성동이 됐는데. 이런 놈들이 볼 때는 네. 김문수가 새끼 집안도 후지지 가난하지 돈도 없지 꾀지제하지 촌티나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들이 생각할 때는 지들보다 몇 수 밑에 하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김문수 장관이 지난번에도 보면 국회에서 막 장관들 잘못했다고 일어나서 뭐 허리 굽혀 인사하라고 그러고 뭐 웬 그 이상한 여자 하나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움직이잖아. 네. 근데 김문수 혼자 딱 자리 지키고 앉아갖고 요동당 후서는 노려보고 앉았다가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꼿꼿 김문수가 되는 거는 김문수가 촌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아이러니하게 2025년 5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김문수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어. 자, 세월을 뒤로 돌려서 1986년으로 가보자. 네.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있을 때야. 그리고 그해 5월 3일 날 인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5.3 인천 소요 사태 뭐 이래갖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진짜 국기를 흔들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그 5월 3일 인천 폭동의 그 소요 사태의 주인공이 누구냐? 김문수였다는. 응? 그러니까 86년 14, 25 그러니까 근 한 39년 한 40년 만에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헐벗고 못 사는 평민들을 위해서 늘 배고프게 살고 없이 살던 김문수였는데 그 김문수가 구소련이 멸망하는 걸 보고 회심을 했다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1991년도 되겠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 어디냐 민재당 김영삼이가 있던 그 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촉새 유시민이도 그 대구 시민고등학교 나왔고 경북 나온 문수영보다 한참 밑에 후배거든. 그러니까 유시민이도 그냥 김문수 앞에서는 형님한다고 딴소리하면 혼나. 그래서 그랬대 그때 형님은 서울대학 나오셨죠. 노동운동 해봤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입지전적인 사람인데 김대중 밑으로 가서 그쪽 가면은 막 서울에서 지역구도 주고 뭐 다 해줄 거니까 글로 가라 했대. 그랬더니 김문수가 김대중이를 인정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한참 밑에 애를 본 거야. 그 당시에 김문수는 김대중이가 빨갱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야 나처럼 정통 마르크스 레닌 공부를 하고 나 같은 정통 공산주의자 수준도 안 되는 저런 허접한 놈 밑에 내가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네 말이야. 소위 말 그럴 때는 보면 서울상대 경영학과 나온 그 프라이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김대중한테는 안 가고 김영삼한테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멸망도 봤고, 그러니까 구소련의 멸망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저 양반이 이제 우익 활동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소위 말해서 민주화 그 보상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1인당 10억 원씩 안 받은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 하나가 김동길 교수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장기표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다음에 김문수야.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그 시절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탐이 난다고. 지금도. 그런데 김문수 내가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어. 이미 보상 받았어. 그 국민의 세금 내가 어떻게 가져가. 이러면서 안 받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빈하게 사는 이 삶의 태도가 본인의 인생 철학으로 딱 배어있는 사람이죠.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늘 지나간 8년 동안 예? 막 저기 뭐 대구 수성구에서도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지고 뭐 서울시장 뭐 보궐선거 할 땐가 그때도 나왔다 또 떨어지고 네. 뭐 이러면서 그건 8년 정도를 갖다가 직업 없는 낭인 생활 하셨다고. 그러니까 맨날 걸어 다니는 거야. 전철 타고 다니고. 아마 기자들이 김문수 발걸음 못 쫓아갈 거예요. 너무 빨라서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이제 80년도 5.3 사태도 얘기를 했지만요. 뭐 그전에는 청계 피복노조에 가갖고 전태일이하고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그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응? 그 청계 피복노조 하면서 그때 분신해서 죽은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어머니도 우리 문수라 그래. 김문수 씨가 아니고 막 자기 아들처럼 돼야지. 네. 응?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인간적으로 정말 그 아래 많이 못 배우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울고 웃고 부대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인간이 기본 심성이 돼 있는 분이라는 거지. 응? 네. 그러니까 보세요. 왼쪽에 한독수는 서울상대 경제과를 나왔어. 네. 김문수는 서울상대 경영학과를 나왔어. 둘 다 서울대 67년도 입학, 여기는 70년도 입학이야. 네. 3년 빨라. 네.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대구의 경북고등학교야. 경북고등학교도 서울대를 거의 경기만큼 보낼 정도로 네. 명문고등학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69년도에 삼성계엄 반대하면서 데모를 해가지고 잘렸었다고 고등학교 때. 그런데 가까스로 회복이 돼갖고 근근히 시험을 봤는데 저 아저씨가 재수도 안 하고 서울 상대를 딱 붙었다니까. 그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는 얘기야. 예. 그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두뇌가 정말로 총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우리 친구 녀석 연락이 왔어. 김문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듣고 아는 거야. 뭐 소방서에다 전화해가지고 야 나 도지사인데 뭐 이런 거나 해가 없이 유명하죠. 예. 저 뭐 행패는 인간 아니야 뭐 이랬는데 어제 관훈 클럽에 토론한 걸 보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야 김문수가 저렇게 똑똑한지 몰랐어. 그래서 야 이 무식한 놈아 좀 배워내가 그랬지. 응? 아니 당시에 본고사 시험 볼 때 많이 뽑지도 시절에 서울상대 경영학과를 아무나 가요. 전국에서 200~300등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과인데 네. 진짜로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생각이 어찌 보면 너무 급진적이었고 자기가 없이 살다 보니까 못 배우고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소위 전문 노동꾼, 노동운동가로 변신하면서 소위 말해서 공장에 위장 취업한 서울대 1세대라고 저 김문수가. 그래서 심상정이도 오빠 그러고 대선배죠. 그 버릇없는 심상정이가 네. 김문수 앞에가 내가 다 속옷해진다니까. 왜? 지가 그 못생긴 얼굴로 결혼까지 한 게 그 신랑을 문수 오빠가 해줬거든. 응? 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김문수는요 정말로 저 사람이 진짜 밑바닥에서 다 해본 거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도 한덕수처럼 보시 봐서 빨리 사무관 되고 출세해야 되겠다. 나만 잘 살면 된다. 했으면 김문수가 더 빨리 붙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청년 학생 김문수는 그거보다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노동자로 한 7년인가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김문수와 같은 향기가 김문수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참, 네. 지금 김문수 후보 뭐, 이를테면은 경선 과정에서 뭐 단일화를 약속했었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자질, 뭐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를 비판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자, 그러면요. 이게 그거를 떠나서 지금 절차에 통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절차에 통과가 된 상황인데 지금
외부의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선택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찍어내는 상황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 지도부, 소위 말해서 네. 권영세나 권성동이는 네. 다음 같은 물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야 돼. 네. 뭐냐? 본선, 지금까지 이제 11일 오후 6시가 본선 후보 등록하는 마감일이에요. 네. 그러면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대. 누가? 한덕수가. 예. 그러한 무소속 후보를 네. 옹립을 하고 당원이 당원 당규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뽑은 네. 김문수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 그럼 해당행위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야. 네, 여기에 해당행위죠. 대해서 네. 권영태가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나 누구 지시받고 한다라든가 네. 내 배후에 누가 있다라든가 이 얘기를 해야지.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왔냐 이거야. 정녕 모르고 왔겠냐 이거지. 네, 네. 알고 왔다. 그래서 알고 왔다는 게 뭐냐면 당내에서는 도대체 한동훈이는 예선 통과도 할 수 없는 놈인데 한동훈이가 결승까지 올라오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네. 치열한 경선을 했어요, 좌우지간. 네, 네. 여기서는 그럴 때마다 1억 원씩 돈을 내고 경선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덕수 씨는 돈 1원 한 장 안 내고 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하고 있다가 네. 대행직을 사임했죠?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하는 권영세, 권성동이가 사전에 이거 계획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지금 최종적인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한덕수를 네. 무소속 후보로 나왔는데 이 사람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당에서 뽑힌 사람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 당권도 다 가져가는 게 정상인데 그것도 지들이 자꾸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돈도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당원 단계에 의해서 돈도 지출해줘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하고 있어. 한덕수, 김문수랑 관련해서. 아, 예. 그러면 김문수를 포함한 8명, 네. 경선에 왔던 그 8명은 네. 전부 다 한덕수를 위한 들러리입니까? 그쵸. 그것도 말이 안 어떻게 되고. 됩니까? 간사님 보시기에 전부 들러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절차를 그러니까 그런 당원 당규 무시하고 예. 강압적으로 예.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덕수로 단일화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한들 네.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서사가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꼭두각시들이 나와갖고 인연극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면 단일화를 통해서 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가 드러나고 또 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는 최소한도 지금 한 일주일간 각각 저마다의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해서 자기가 어떻고 나는 뭘 할 것이고 네, 네. 나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김문수는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그리고 경산호 위원장, 노동부 장관. 네. 많은 검증을 거쳐왔어요. 근데 한덕수 씨는 뭐 장관 임명이나 국무총리 임명할 때 그거 한 거밖에 없다고. 선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예. 늘공이야, 늘공. 네.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 시간에 쫓긴다 이러지 말고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다음 주 초에 화끈하게 토론회를 하고 방송국 나가서 방송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단일화하면 되죠. 지금 김문수는 단일화 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또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 투표도 하고 해서 하면은 김문수도 승복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런 절차 없이 너 그만둬. 이렇게 지금 쌍권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 괘씸한 거지. 거기다가 김문수 형이 70학번이야. 그 맨날 고급스러운 신발에 때깔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권영세도
77학번이야. 7년 밑이야. 네. 권성동이 저놈은 최소한 또 내가 정확히 학번은 모르겠는데 79 아니면 80일 거야. 그 9살, 10살이 어린 놈인데 그날 그 김문수 저 후보가 선출이 돼서 그 당사에 가서 하는데 야, 너 저기 앉아 이러더라고. 어?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 네. 그건 10년 후에 형님한테 그것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분인데 그런 분한테 그렇게 버릇없는 말을 갖다 하냔 말이지. 네, 네. 응? 그러니까 이 상태로 현재 가잖아요. 네. 다 같이 죽어요. 공멸이야. 공도 동망하는 거야. 네, 네. 단일화 해봐야 의미가 없죠. 국민들한테 지지도 못 받고 네. 감동도 감흥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후보 단일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네. 강제로 후보 단일화하는 거는 한덕수를 대표로 올리고 김문수는 죽어라 이 얘기거든. 김문수가 지금 그렇게 우습게 보이냔 말이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당 지도부가 어제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중앙당사의 그 후보자 사무실에 가셨더라고. 어제. 그러니까 중앙당사 그 사무실 김문수 후보가 차지하시고 네. 당무 장악하고 당권 다 쥐고 뭐 저기 사람들 임명하는 것도 김문수 마음대로 다 임명을 해서 빨리 이거 지금 체제를 갖추고 이 선거운동을 하든지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안 네. 된다고. 그러니까 말하셨던 대로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이제 절차적인 거잖아요. 절차를 보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장치인 건데 그거를 결과가 지금 김문수 후보로 어쨌든 나왔는데 네. 그거랑 무관하게 계속 단일화를 뭐 논의라는 이름으로 강요 내지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진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 죽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결론은 거다. 한덕수 씨는 무슨 뭐 정대철이라든지 뭐 손학규, 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80 넘은 할배들만 만나고 다녀. 네. 아니 대통령 선거 나온 거야, 아니면 대한노인회 회장하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 찾아다니는 거야. 그게 이제 선택된 이렇게 국민이나 당원으로부터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과 보이지 않는 그룹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네.